네, 이제 수업 시작하죠. 나 몇 시에 끝내야 되죠? 조교 선생님? 4시 반에 다음 수업이에요? 그 4시 반에 시작하죠, 다음 수업이. 에? 5시에 끝난다고요? 아, 45분까지. 늦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5시에 그 다음 수업 시작하니까 뭐 되는 만큼 하죠. 빨리 끝내고 싶으면 더 빨리 끝내고. 네, 또 진짜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은, 네, 이 과목 많이 듣는데 실제 학생 3명밖에 안 왔네. 이제 좀 독촉을 해야 되겠어요. 안 오면 점수를 깎는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봐줘야 돼. 자, 지금 사실은 이제 AHP 분석 있잖아요. AHP 분석. 기말 과제에 정말 꽂히고, 그리고 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AHP 통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자주 나오는 이 방법론을 나도 해봤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읽었을 때 술술 읽힌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되게 제 생각에는 잘 하신 거고, 더 바란다면 실제로 이제 본인이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서베이도 만들고 실행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정말 이제 제가 저도 뿌듯하고 본인도 뿌듯하고, 그거 가지고 논문까지 쓰시면 굉장히 뿌듯한 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래도 과제는 제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가요. 사실 제가 이따가 선배들 과제들도 보여드릴 텐데, 이 주제들도 굉장히 라이트한 거, 삶에 있어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저는 좀 그런 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사를 갈까 말까 이런 거 진짜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의 지금 고민거리를 가지고 AHP 모형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나에 있어서 문제인 거지 사회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논문이 되려면 사실은 그런 컨트리뷰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유통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요즘에 유통 쪽은 어때요? 정말 IT 서비스들이, 어마어마한 IT 서비스들이 들어오면서 위협을 받고 있죠. 그냥 기존의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인 의의가 있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논문 주제로 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근데 사실은 여기 논문을 이제 도전해 보시고 이럴 분도 계시고, 사실 도전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연구 모형을 스마트하게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또 제가 질문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럼 뭐 못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어려워요. 연구 모형 뽑는 게 가장 어렵고, 이 연구 모형이 제대로 되면 뭐 거의 논문의 8, 90%가 끝난 거죠. 사실은 라이팅도 굉장히 어렵지만 연구 모형이 정말 꽃이에요, 꽃. 일단 과제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 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 이 AHP 모형을 통해서 지금 ING 중인 논문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요. 올해 지금 12월 30일이나 지금 논문 최종 디펜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축구. 저희 박용철하고라고 해서요. 이분은 사실은 5학기까지 다 하고 논문 쓰고 계세요. 5학기까지 다 하고, 다 하면서 조기 졸업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논문 안 쓰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4학기 때 논문 쓰시겠다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오시는 분은 안 맞고 가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는 하는데, 왜냐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연구 모형까지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가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중간에 관두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두시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어려워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이렇게 논문보다는 그냥 수업으로 졸업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은 이제 안타깝죠. 본인이 그만하겠다 그런 분들 사실 제법 있어요. 근데 뭐
논문은 또 다음에 저랑 쓰면 되니까요. 이거는 학위 논문인 거고 그냥 등재지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쓰시고 싶고 주제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오시면 저는 어차피 숙제만 드리면 되거든요. 숙제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논문은 졸업하고도 쓰실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박용철 학생은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축구협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미래 전략 뭐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인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본인이 이쪽 전문가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쪽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AH 분석을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AHP는 그냥 함부로 쓰면 되는 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셨지만 이 AHP라는 분석 방법론은 조금 거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이 AHP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유통 쪽 관련해서 일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내 주변이 다 유통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석 방법론을 써면 되죠. 내가 지금 사업을 되게 오래 했어. 내 주변 다 대표이사들이 그냥 바글바글해. 그럼 대표이사들에 관련된 뭔가의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저보고 대표이사들 서베이를 하라고 하면 저도 좀 풀이 있죠. 왜냐면 우리 학생들 대표이사들 많잖아요. 그리고 학부도 있고 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신성란 학우님한테 대표이사 서베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책임과 이런 책임감에 대해서 논문 조사를 해보세요. 대표이사 100명, 200명 어떻게 모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내가 그 서베이 대상 만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일반적인 연구조사 방법론을 통한 연구도 있고, 이 AHP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 몇 명 안 해도 된다. 20명, 30명, 이렇게 소수의 사람을 해도 되는 이유는 뭐다? 이분들이 그 기관을, 그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몇 명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리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쪽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박용철 학생 같은 경우도 본인이 축구협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리고 미래 전략 관련된 우리나라 축구를 어떻게 하면 뭔가 레벨업을 시킬 때 더 효율적일까? 정책이 어떻게 필요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논문 계획서 쓰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왜 이런 자료를 만드는지는 이제 연구조사 제가 논문 소개하고 할 때 많이 오신 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신 내용이지만 여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이 많이 나빠졌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해둬야 되죠. 제가 학생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학생별로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렇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애드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종합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를 논문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셀 자료를 가지고 사실 하고 엑셀이 불편하신 분들은 워드로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논문 주제, 뭐 키워드, 연구 필요성. 그래서 연구 필요성에서는 누가 내 연구가 필요할 거냐. 같이 이 연구 필요성에 따라서 서베이 대상도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연구 필요성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컨트리뷰션이니까. 그래서 내 연구는 축구협회에 관련된 산하기관에 그런 지역계 뭐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축구 선수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축구 관련된 뭐 사업을 하려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널 혹은 또 공무원들 축구 정책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일반 기업과 달리 축구협회 역시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공공성이 높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기여도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늘 기여도를 쓸 때 얘네들을 쓰되 얘별로 뭐가 필요한지를 본인이 기록을 해보라 그러는 거야. 얘네들한테 필요하겠지라고 하면 굉장히 두루뭉실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정말 뭐를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스포츠 단체, 그다음에 뭐 정책 입안자, 뭐 정책 내는 사람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체육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요.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논문 쓰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드려요. 그리고 연구 방법.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영 전략에서 예전에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주요 요인들을 뽑아요. 우리 AHP 모형을 만들려면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이라르키를 만드는 거잖아요. 서베이를 만들려면 하이라르키를 만들어야 되죠.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A, B, C, D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 주요 요인들 뽑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주요 요인들을 도출할 때 기존의 선배들은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했냐면 스왓. 우리가 정책 수립할 때 S를 많이, 강점을 이용할 거냐, 약점을 이용할 거냐, 기회를 이용할 거냐, 위협을 이용할 거냐, 그 각각의 요인들을 가지고 4개씩 두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걸로 선배들은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뭔가 축구협회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가 이 공공성을 가지거나 이런 쪽에서는 더 유용한 것 같아서 본인은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해서 이 하이라르키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 존중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쪽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믿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HP, 요거와 그 다음에 AHP 이용해서 그래서 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 논문 자료 요약. 그래서 제가 늘 하는데 좀 더 크게 해야 되죠. 네. 저도 바쁘지만 여러분들도 바쁘잖아요. 그럼 논문을 쓰다 보면 레퍼런스를 읽다 봐요. 남의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읽어야 되죠. 네,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레퍼런스를 읽다 보면 어디 있었더라 이러면서 찾는 게 늘 다반사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은 또 찾을 시간이 없잖아.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각 논문별로 해서 사실은 중요한 건 여기 뒤에 요거예요. 여기 A, B, C,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요 변수들이에요. 우리가 저 하이라르키를 도출할 때 이거를 허투루 내 마음대로 도출했다라고 하면 누가 교수들이 믿어주겠어요? 그 학계에서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주요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A, B, C가 얘네들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뭐 B라는 논문에서는 얘네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각 요인들별로 논문들을 분석을 했더니 이런 요소들은 나의 연구에서 쓰고 근데 지금 기존의 연구들을 봤더니 축구협회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반영한 연구들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 변수들을 추가해서 이 변수들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이 하이라르키에 뭔가 이런 부분을 애드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기 이 위쪽 부분을 아예 그러니까 하이라르키 윗단계의 요인들을 좀 재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런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년쯤 되면 이제 겨울쯤 되면 복수 전공이 아니고 조기 졸업 신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시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죠. 논문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3학기 올라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쭉 하죠. 네, 되죠. 이게 하다 보면 계속 늘겠죠. 하다 보면 여기가 처음에는 논문에서 뭐 한 10개쯤 있다라고 하면 2개 읽으면 포함되는 거랑 안 포함되는 거랑 뭐 한 100개 갈 수도 있겠죠. 너무 내가 관련 없는 것들 논문을 많이 읽으면 100개 갈 수도 있으니 그거는 알아서 너무 관련 없는 거는 적지 말고요. 정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언급된 논문들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해둬서 이 논문들이 한 20-30개가 되면 이제 프레임워크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 고민을 하이라르키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자료들을 모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르키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논문에서 지금 제가 AHP를 이용해서 논문으로 AHP를 쓸 때 논문 쓰기 위해서 AHP를 쓸 때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좀 나중에 논문을 쓰기 좋게 정리하신 거고요. 그래서 엑셀을 이거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발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학회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경영학회, 우리의 축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AHP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서론, 문헌 연구,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연구 의미, 향후 연구 방향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A뿔이죠, 사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A뿔 받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나중에 과제, 여기 계신 분들 과제는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리뷰 다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리뷰 다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선배들 과제들 중에서도 좀 보여드리고 할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100점이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딱 지금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12월 30일에는 요 내용에서 플러스 애드 어떤 부분을 해서 최종 발표할 거다, 이렇게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도 한번 학회 발표를 해보겠다, 이런 또 지금 오늘 수업 못 오신 분들 중에서 동영상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학회 발표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오프 수업인 만큼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서론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연구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를 봤을 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쭉쭉. 여기 낮아졌네요. 이게 이제 12년 이럴 때 우리 또 4년 사이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때요? 손흥민에게 막 뜨면서 지금 A매치가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협회도 되게 일하기 좋은 분위기고, 그리고 축구들은 여러분들도 뭐 동네 꼬마애들, 초등학생, 1학년 남자애들은 축구 클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마들의 역할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저변 확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사실 2015년에서 굉장히 늘고 있고, 무엇보다도 A매치 경기나, 그리고 심지어 A매치 아니더라도 그 밑에 우리 뭔가 어디지? 뭐라고 하죠? 그룹, 재단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축구 팀들별로 게임도 다 게임 티켓이 많이 팔리니까 사실 축구협회가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린 늘 불안하잖아요. 축구에 뭔가 우리나라 축구가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축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데 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이 서론에는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더 잘해야 된다, 아직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한국 축구와 대한축구협회 어떻게 그러니까 축구협회 모르는 사람 많죠. 학회 발표를 하면 축구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처음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학회니까 제가 축구협회는 이런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듣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언제 설립되고 저도 몰랐어요. 33년에 조선축구협회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2002년, 2000 뭐 이렇게 계속 예산이 거의 1조네요. 2010년이. 더 업데이트하라 그래야 되겠다. 그럼 지금은 1조 넘어가겠다. 그쵸? 어마어마하게 우리 세금이 축구협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축구협회의 이해관계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쪽으로 논문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 이해관계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관계자별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조직이 발전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조율을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각자 해도 되는 일들이 있으면 각자 해도 되지만 정말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식차라든지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관련해서는 뭐 팬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저널 이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축구연맹도 있다 그러고요. 지역 축구협회도 있고. 근데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입김이 셀 거예요. 네. 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근데 이제 이 윗단에는 굉장히
뭔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피파 하라는 대로 해야. 그렇죠. 우리 너무 힘이 없잖아요. 아시아 축구연맹 그리고 정부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죠. 영향력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가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그룹핑해서 내가 서베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보면 스포츠 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거는 학회 논문이에요. 그리고 최종 저널은 석사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달라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인재 분석이 다 끝났어요. 축구 행정가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룹별로 다 분석 끝냈는데 이때는 행정가들 한 6명, 대표 변수 6명만 가지고 사실 파일럿 형태로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계속 우리는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 사실 대한민국 축구 순위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시아권에 있어서 뭐 최상위도 아니고 뭐 낮다 뭐 이런 것들 추락했다가 다시 조금 37위로 유지되고 있고 2004년 3위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3, 4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좀 아직도 부족하다. 문제 요인은 뭐냐? 뭐 잠재 요인, 쇼트트랙, 하키,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별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주요 요인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문체부의 2007년도 자료죠. 그리고 문제점 다시 계속 보면 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축구 그룹 뭐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축구 인구도 작고 등록 선수도 작고 인구가 작으니까 등록 수도 작은 거고 뭐 그렇다고 하죠. 일본은 뭐 3부 리그까지 있는데 우리는 뭐 3부 리그 아무도 안 보는 그런데 축구 왜 해? 뭐 이러면서 1부 리그 아니면 정말 루저처럼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구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뭔가를 시키려면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된다. 지금 뭐 손흥민, 이강인 그다음에 이제 생활축구는 사실 우리는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입시인 것 같아요. 교육. 저학년 때만 운동시키지 고학년 되면 다 학원 돌리거든요. 수학하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학원 생각하니까 한숨이 옛날처럼 애들이랑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왜 애들을 다 학원으로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해서 제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생활 축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즐겁게 대학까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쭉 축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없다. 1, 2학년 때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만 차 태우면서 클럽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성부른 나무는 경기도도 안 하고 서울로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들은 축구 얘기를 들었더니 좀 잘해. 그러면 서울로 보낸대요. 축구 잘하는 학교. 그래야지 어릴 때 뭐 유럽으로 어릴 때 이렇게 데려가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에 눈에 들어야 된다고 어릴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AHP 얘기해야 되는데 엄한 얘기를 계속 네, 긴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대학원생이니 사실은 학회 발표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풀 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 발표는 15분 만에 끝낸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발표 시간에 맞춰서 이걸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같은 것들은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회 발표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이 15분이면 앞단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딱딱 찍고 연구 방법론 그리고 결과 해석 이런 부분에 시간 배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좀 약간 저는 이거 가지고 한 20분쯤 끝내려고 해요. 20분쯤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오늘 오신 학생들 그 과제 가지고 한번 같이 디스커션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15분이면 그래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연구 배경, 기여 대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문의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왜 논문이 왜 필요하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면 그냥 깨지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아느냐. 다 당해봐서 잘 아는 거예요. 저는 다 당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논문 쓰실 때는 그냥 자다가 툭 치면서 야, 네 논문 근데 왜 쓰는 거야? 땡땡이한테 왜 필요한 거지? 라고 하면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고 좀 복잡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자기한테 마술을 건다라는 식으로. 매직을 걸어놔야 돼. 그래서 누가 탁 쳐도 야 근데 너 거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야 그래도 얘한테는 이런 면에서 되게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자기 자신이 이 논문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저도 별로 늘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발표도 이렇게 힘아리가 없고 힘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잘못되더라도 자신 있게 발표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누가 그거지 않냐. 근데 자기 봤을 때 저분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 더 그냥 솔직하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고려를 못 해봤는데 정말 저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향후 연구에서는 꼭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연구 배경은 지금 목적은 경쟁력 강화랑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서 연구들이 있긴 하나 축구 관련 연구는 없더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은 종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모로 기여가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프로세스. 기존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해서 아까 제가 왜 이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했을까요? 기존은 수압 분석 많이 이용한다 그랬죠. 우리가 주요 변수들을 뽑을 때 아까 박용철 선배 그 엑셀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주요 변수들을 막 뽑았어요. 근데 이 변수들을 어떤 관점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기업 뭐 전략이라든지 뭐 사업 진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압 개념으로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이아몬드 관점으로 정리를 했어. 그래서 여러 논문들을 읽으면서 주요 변수들을 다이아몬드 모델의 주요 항목별로 집어넣고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거 없이 정리를 해도 돼요. 정리하고 그 프레임워크를 그룹핑을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두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하나 두고 거기 기반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그룹을 하는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수압도 다이아몬드 모델처럼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말하고요.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죠. 5 force 모델도 여기에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조사된 구성 요소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주요 변수들을 엑셀로 뽑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존에 한 사람들 것만 가지고 썸머리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뽑았으면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왜 해야 되고 이 연구의 차별성이라는 게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모은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축구협회 기존에 축구에 관련해서 전략 우선순위 도출하는 데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요 스포츠에서 사용했던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축구는 일반적인 스포츠랑 다른 특성이 있겠죠. 그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거와 다른 기존의 연구 모형들하고 다른 걔를 새로운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 모형에 집어넣어야 연구의 차별성이 생기는 거죠. 연구의 차별성.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차별성을 만들었는데 그냥 석사인 내가 하나 만들었다. 물론 오케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객관성을 높이려면 전문가들을 데리고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커멘트를 받았더니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하이라르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해봐라. 만들었으면 그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 하이라르키면 충분하냐. 정책적인 주요 요인들 도출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냐. 얘네 도출한 걸 가지고 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서베이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HP 실시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 모델은 뭐 전략 구조 경쟁 요소, 그래서 이게 뭐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서 다이아몬드 모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있어서 주요 요인들을 이 관점으로 도출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도출할 때 이 축구 관련해서 뭐 논문들도 있을 거고 보고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체육회에 요즘에 최근에 선진학, 회원, 저변학대라든지 이런 회원 관련된 종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요인들을 정리를 이제 여러 논문들에 있어서 주요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정책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에서 축구 관련해서 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뽑은 거죠. 네, 이게 뽑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의 4가지 요인별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보 요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FGA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앞에 그런 주요 요인들 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FGA를 실시해서 최종 변수들을 각각 항목별로 도출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인들을 뽑았어요. 보통 이제 저희 석사생들은 4개 서브 요인에 서브 요인을 각각 4개씩 해서 16개 가지고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 여기는 3개고 여긴 5개면 안 돼요? 어떨까요? 돼요. 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얘랑 가중치를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얘가 3개고 얘가 5개면. 왜냐면 이게 이 항목별로도 가중치가 합이 100이거든요. 그럼 5개면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5개의 가중치 더했을 때 100이 되고 쟤는 3개의 가중치 더했을 때 100이 되면.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디펜스라는 걸 해요. 석사 뭐든. 디펜스는 뭐예요? 막는 거잖아요. 교수들이 야, 너 논문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부족해 보이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방어하기 쉽지 않아. 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3개, 5개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4개, 4개 해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한계죠. AHP에 이런 것들도 한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시고 FGA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위 요인들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서베이를 이제 그러면 축구협회 관련된 아까 이해 관계자들한테 서베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세요. 각급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 강화, 프로축구 활성화, 뭐가 더 중요해? 쌍대 비교하는 거잖아요. AHP는. 물어봐요. 근데 이건 뭐고 이건 뭐지? 굉장히 두루뭉실해 보이거든요. 여기 얘만 있으면. 그래서 서베이할 때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작적 정의처럼 이 관리 시스템은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냐? 감독, 선수, 선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전부 아니에요. 사실 선수가 선수와 감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A매치 이런 데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서베이 할 때 비교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AHP 그 서베이 문항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서베이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지 하고 계속 앞장을 막 이렇게 뒤지면서 보면 너무 피곤하겠죠. 그래서 서베이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 쌍대 비교할 때 그 내용이 뭔지를 딱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서 해야 서베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를 실시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파이널 논문이 아니고 우리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중간 단계로 행정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이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원이 6명이고 대한축구협회랑 클럽이랑 조직위원회 뭐 이런 분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여기가 전체 우선순위 여기는 지금 여기 부분에 있어서 순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개에 있어서 종합순위.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는 3개고 하나는 5개면 이 종합순위에 있어서 얘는 어때요? 이 가중치와 이 앞단의 가중치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개가
있으면 여기 자체에서 3개 있는 애가 값이 높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5개보다. 그래서 불리해질 수 있다. 웬만하면 4개로 하는 게 방어하기가 쉽죠. 자, 축구 경기력. 일단 못하면 이게 확 떨어져. 경쟁력 확 낮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외국, 해외 사람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축구를 즐기는 문화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나마 요즘에 좀 나아졌죠. 좀 저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 생기고, 예전에는 지고 오면 막 계란 날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과정의 즐거움도 이제 우리는 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4점. 그 다음에 보니까 행정 지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뭔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다. 리더십이, 재정, 홍보.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책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재정 증대가 2위예요. 2위. 돈. 그리고 프로축구가 잘 돼요. 일단은 인기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왜냐면 인기가 있어야 뭐예요? 스폰서도 들어오고 돈이 있어야 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하고 다 관련된 것 같아요. 인기가 있어야. 그래서 이와 같은 순위가 나왔고요. 행정 전문가들한테.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응답했어요. 이건 가볍게 기술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요인들. 상위 요인은 아까 4개, 여기 윗단에 있었던 4개고요. 이제 각각 축구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4개씩 들어와 있던 서브 요인들을 봤을 때, 아까 뭐 축구 활성화, 재정 증대, 그 다음에 국가대표 관리, 공정하게 뽑는 시스템들. 엄마 아빠 돈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치가 아들이라서 되는 거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확대, 저변도 늘려야 되고, 뭐 동호인 클럽 이런 거는 하위 순위예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선진국형, 아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사실 뭐 일본이나 우리는 실력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는 사실 내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뭔가 생활 축구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아직도 많이 낮다.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주요 하위 요인 뭐 이제 이런 것들 돼 있어요. 최하위권, 지속 가능한 축구 필요하다. 각각에 있어가지고 뭔가 실현. 그래서 앞에 이런 것들 주요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먼저 할 거냐? 축구 프로 활성화, 재정 증대, 관리 시스템 강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향후 연구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연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이게 선진국 축구와 조금 비교를 해줘서 이 왜 하위로 자꾸 밀려나느냐. 사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왜 하위로 밀려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금 이거는 행정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럼 홍보, 저널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논문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사실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에서 기존의 연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기존의 축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축구는 이게 지금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해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했고요. 최종 발표할 때는 넣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연구에 의해서는 뭐 연구 결과로 가능한 뭐 축구 경쟁력 분석은 처음으로 했고, 이런 거를 잘 본인한테 자존감을 걸어놔야 돼요. 연구의 자존감, 본인의. 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됐고, 뭐 현안이라든지 뭐 그리고 주체별로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향후 연구 방향은 행정 전문가 이외에 뭔가 추구 관련 그룹별로 조금 왜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이 제대로 빨리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려면 의견이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맞는 거. 근데 왜 이게 다르게 나타나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갭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인식 차이 원인 도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요게 이제 이 논문의 마무리고 이제 여기까지 포함해서 석사 논문을 쓸 거고요. 석사 논문 여기까지 포함해서 쓸 거고 그다음에 향후 연구 뭐 하지? 향후 연구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석사 논문에서도. 그거는 또 고민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번 수업에서 배운 이 내용 가지고 석사 학위 논문도 나오고 학회 발표 내용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교수님 제가 지금 한 내용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학회 발표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학회 발표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석사 논문은 어려운데 학회의 포스터 발표 정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네. 네. 네네. 네네. 스스로 만들어야죠. 네. 그것도 석사학위 논문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거기에서 일부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모형을 어떻게 모델에 대해서 저는 리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가 달라지거나 뭔가 이 프레임워크가 완벽한 프레임워크이면 그냥 그걸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나저나 우리 조교 선생님이 아까 풀어가지고 어디다 넣었지? 만약에 그 HP 그 과제들 논문이잖아요. 네. 그 교수들이 그 논문 쓴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관련된 논문. 뭐를 보고 계시죠? 뭐를 찾아보셨죠? 중소유통물센터에 관련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유통물류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유통물류를 일단 먼저 보셔야죠. 대기업.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이런데 중소기업은 이런 특성이 있어. 그래서 이 모형이 바뀌게 해서 이런 모형으로 AHP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학생들 중에 제가 알아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 전 정말 지도 교수님을 바꾸십시오라고. 저는 지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석사는 기존의 연구 베이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아주 본인이 천재면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쓰라 그러면 남들 논문 정말 미친 듯이 읽고요. 그 다음에 거기 베이스로 차별성 끌어낼 거예요. 석사학위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좀 달라야 되지만 석사학위 논문은 저는 세계에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 지도 교수님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그래요. 네. 분명히 우리 조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거 풀어놨는데? 아쉬워라. 네. 자, 누구 거 먼저 볼까요? 제 거 먼저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이 2개 내야 돼요. 사실 발표 자료 있어, 발표 자료까지. 거기 적혀 있어요. 응. 그러면 3번째 수업 배우신 것까지 해가지고 주말 일요일까지 해서 보내시면
기한 내에 제출한 걸로. 잠깐. 일단은 한글 파일을 한번 쏙 보고요. 네. 한번 보시죠. 여기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자, 이런 조사 자료를 했고,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점수를 낸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위거든요. 본인이 이쪽 전문가니까 이런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감히 이 점수를 내냐고요. 이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도 그 조작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AHP 분석하는 게 아니고, 앞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주요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를 적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오래 살아봤으니까, 이쪽 일 많이 해봤으니까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성과 위주가 아닌 또 행복도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고요. 연구 모형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학위 논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필요하겠어? 이거 요인 어떻게 뽑았냐? 또 있어야 되고요. 학위 요인 되려면 더 중요한 건 이 위에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슈퍼 조합에 있어서 베스트를 찾는다.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 학위 논문으로는. 왜? 왜 어려울까요?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냐라는 거지. 기업에, 어떤 한 기업에, 그렇죠. 너무 이게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을 딱딱딱 두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과제로서는 훌륭하다. 네. 논문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더 정의가 레퍼런스 기반으로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부 요인들이 또 아까도 상위 요인, 하위 요인들이 뭔가 이렇게 의의가 있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는데 의미가 있게 들어가주면 이제 얘도 일단 학회 발표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상대평가 척도는 그래서 뭐 5점 척도로 하겠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너무 이제 하이 레벨 숙제는 7단위로 좀 하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한테 5점 척도 좀 너무 과하게 얕잡아 본 거죠. 전문가인데 7 정도는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학회 발표하는데 전문가들한테 했는데 왜 5점 척도로 하셨나요?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할 때는 7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7점이면 매우 잘한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씩.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 이래야 돼. 네, 좀 어렵지만 좋은 말 생각해 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쌍대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1. 사실 여기만 채우면 되죠. 여기만. 여기 반만 채우면 알아서 여기는 채워지는 거죠. 몇 분의 몇으로. 맞아요? 그래서 고객관리, 경영, 능력, 고객관리 더 중요해. 3. 반대는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대각선을 기준으로 3이면 3분의 1. 그렇게 가는 거. 요것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간단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실제 논문 쓸 때는 엑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엑셀 가지고 계산하면 바로 답을 주거든요. 이게 간단법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논문 쓸 때 그 간단법으로 계산하면 안 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엑셀 쓰고 할 때 이거를 하면 좋은데 그걸 하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일단 간단한 걸로 수업 중에서는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뭐 사실 무난하게 수업에서 얘기한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계산하셔가지고 가정치 계산하고요. 해석도 나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 한번 보자. 아까 얘기했죠. 설문지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일단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A조합은 이렇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 대상. 이거 별로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요즘에 사실 중요한데 이 질문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돼요. 필요해요? 남자 여자가 여기 다르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 여자보다는 이 경력이 중요할 것 같다. 아니면 직책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질문은 빼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번에 우리 학교 교양 과목 서베이를 했는데요. 문항이 앞쪽 항목이 있고 뒤쪽 항목이 있는데 앞쪽 항목은 학생들이 3개 고르라 그러면 3개씩 골랐어. 근데 뒤쪽 항목은 한 2개 고르고 만 것 같아요. 양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베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문항이 많아지면 집중력 떨어져서 그래서 쌍대 비교 딱딱 했죠. 매우 중요. 약간 중요. 이거 3단계로 하면 어떻게 써야 되지? 매우 매우 중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7단위로 할 때는 어떻게 말을 써야 될지. 그럴 때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7 아래는 매우 중요. 그리고 여기는 3에는 중요. 해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9점 척도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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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1, 9에서 매우 중요, 중요하지 않음 이렇게 두면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 레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서베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발표 자료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회 자료로도 가려면 앞에서 그런 내용처럼 뭔가 이렇게 학술 기반으로 요인들을 뽑고 이걸 실험을 하면 학회 발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사장, 대표이사, 임원, 중간관리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얘네들 별로 봤을 때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아, 중요도가. 라고 하면 이걸 다르게 봐야죠, 사실은. 그룹별로 해서 또 나눠서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잖아요. 수업을 잘 들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렇다고 제가 개인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면 그냥 손을 살짝 들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 사람들 데이터가 있잖아요. 5명이 답을 했어요. 이 5명의 각각의 일치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CI 값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 괜찮아. 일치성이 높아요.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이 5명의 데이터를 뭘로 종합값을 내죠? 5명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 우리 그럼 보면 A그룹은 수학 성적이 뭐 90, 80, 70 이렇게 하잖아요. B그룹은 수학 성적이 뭐 나오고 5명씩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느 그룹이 공부 제일 잘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평균 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죠? 5명이 있어. 그럼 뭐를 대표값으로 해서 우선 종합 가중치를 내야 되죠? 기하평균 낸다 그랬죠. 기하평균. 기하평균 뭔지 모르겠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 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 기하평균은 곱하기 개념이에요. 곱하기로 해서 곱하기를 여러 번 했어. 그러면 나중에 뭐 해줘야 되죠?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근.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으로 평균을 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내용으로 잘 작성해 주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뭐 하이라르키 이런 쪽은 사실은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종합우수성에서 고객관리 중요하고 조합을 봤을 때 요즘에 경영자 능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상품 운영 능력, 상품 배송 능력 중요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김영우 대표님의 과제입니다. 또 이번에도 본인 하시는 일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과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문 대상 3,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개발 콘텐츠는 토지를 이용하는 개발 콘텐츠 업체 그게 한 개다. 네. 일단은 콘텐츠 디자인 관련된 콘텐츠 개발 업체랑 대상을 선정하고요. 저기서 서베이를 하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 하이라르키를 먼저 보는 게 되게 빠르죠. 여기 하이라르키가 잠깐만요. 여기에는 있어야 될 텐데
네, 하이라르키 보기가 좀 어렵네요. 네, 잠깐. 사실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프레임으로 하고 싶다 내용 중에서 일부는 본인이 그냥 평가 가볍게 하시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제대로. 자, 지금 어떤 컨텐츠 산업을 개발 업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산업 쪽에도 있고 한국 역사 테마파크도 있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본인이 이 컨텐츠 개발 목적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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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 네. 이해되시죠? 다들. 네. 네네. 지금 현재 시장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제성, 수익성, 경제 수익성, 그다음에 정부 정책 이게 토지를 이제 우리가 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펼친 거기 때문에 소교통부의 그 정부 국토 개발 정책성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특히 상권 고정권역으로 수변 이권역이 해당되거든요. 수변 이권역을 아예 개발을 못하고 수변 이권역이 개발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환경 보호 대책으로서 이제 오페스 정말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SOC에 관련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입된 자본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성이 미국에서 어느 테마파크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저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다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어느 지역 그러면 지역을 A, B, C에 놔두고 그 지역에 있어서 뭐 유동성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두고 하는 것처럼 이 AHP 모형은 정책적인 거에 답을 찾기 위해서도 하고요. 정책적인 것에 답을 찾기 위해서도 하고 지금처럼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민해봤다, 이 모형을 고민해봤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요 서베이를 실제로 이제 정말 이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직접 진행해서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서 하면 좀 더 정말 의미 있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됐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도 그래도 만드셨으니까 아까 봤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신성랑 분이 네? 아니 금방 할 수 있어. 금방 1분에 끝낼 수 있어. 네, 논문을 읽고 발표하신 거예요. 그 이제 참고 평가, 창의성 평가. 아, 이 논문 재밌네요. 네, 이런 거 좋아요. 논문 읽고. 그다음에 이 논문이 근데 언제적 논문이에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뭐 평이성 관련해서 이런 거고, 뭐 사실 이제 네, 나름 정리하시고 AHP 척도 이런 것들 중요하죠. 사실 이제 기존에 그런 창의성을 평가한다. 이 논문 말고 내가 새로운 창의성을 평가하는 뭐에 대해서, 뭐 아이템 아니면 뭐 펭수 컨텐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창의성을 평가한다고 할 때 7점, 9점 척도를 이용하겠다. 여기는 전문가가 하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항목 뭐를 물어볼 거냐? 독창성, 뜻밖의 이런 단어들 가지고 한번 네. 그래서 서로 쌍대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 자신 있게 여기는 3개만 썼어요. 쓰다 도저히 못 써서 3개만 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개라도 뭐 4개 아니면 3개잖아요. 근데 아까는 3개 아니면 5개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 정도는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앞단에서 이 독창성을 창의성을 나타낼 때 관련성보다 독창성이 훨씬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세부 서브 요인에서 가중치를 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층 구조도 가지고 AHP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 및 논의 이렇게 됐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뭐가 부족하죠 본인은? 제가 요약만 하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요. 본인의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독일 쪽에서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사업에 관련해서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죠. 이거는 요약만 한 거잖아요. 본인의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심플 버전으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한 거 선배가 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선배 자료. 네, 저희 여기 이 학생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네, 아이돌 학생인데 전화 왔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숙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숙제가 뭔지 모를 때는 꼭 저한테 연락하라고. 근데 진짜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라이브러리 세종에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해라. 근데 이제 이분은 연예인이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 AHP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고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두 번째 이걸 안 했어. 우리 신성랑 학원이 AHP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 기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돌의 브랜드 평판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연구 목적이라든지 연구 대상 쓰고 AHP 모형을 이와 같이 만들겠다. 심플하고 제가 그래도 우리 이 과목을 듣고 전략적 의사결정론을 듣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이 툴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은 잡고 가자. 완벽하게 개념 잡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본인도 요거만 애드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공부는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심플 버전으로 요렇게 작성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평판 연구소에서 이렇게 자료도 하나 뽑고 이렇게 네, 열심히 하셨죠. 제가 그래서 선배 숙제 중에 하나 가졌고요. 또 이제 우리 또 이분은 선배님 졸업하셨는데요. 이분도 지금 논문 잘 쓰고 졸업하셨는데 등재지를 안 내줘가지고 제가 쪼고 있어요. 논문 쓰고 나면 저널에 투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계셔. 그래서 쪼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회계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제를 회계사라서 그런지 이분은 뭘로 했냐면 본인 논문 주제인데 그거를 원래 이분은 지금 석사 논문을 사립대학 교직원의 직무 만족도 뭐 이런 걸로 해서 요즘에 교직원들이 굉장히 어떤 교직원의 위상이 어떻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교직원 많이 가죠. 공무원 많이 가죠. 의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립대 교직원,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가죠.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면 의대로 가고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뭐 법대 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교직원들이 되게 요즘에 많이 가요. 그 이유는 워라밸, 제가 봤을 때 워라밸이에요. 워라밸이 보장된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이 좀 더 다른 직장보다 보장이 돼서 갔는데 그리 만족스럽지 않더라. 그래서 이직도 제법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직을 했을 때 어때요? 근무 효율,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직하고 나면 그 자리 구멍이 풍 비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만족하면서 끝까지 다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직원에 대한 직무 만족도 분석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교직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사실은 AHP로 안 하고 석사 논문은 그냥 연구조사 방법론을 했어요. 통계 분석하는 걸로. 왜 AHP를 안 했을까요? 제가 그랬죠. 그냥 교직원의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다. 뭔가 이분이 뭘 대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직무 전문가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분이라 이런 경우는 그냥 연구조사 방법 통계로 돌려야 되고 모수도 200명 이 정도는 해줘야 논문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도 AHP 분석 이런 걸 쓸 때는 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 차이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 연구를 2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죠. 네. 그래서 AHP 가지고 이분은 진짜 처우 개선을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모양이 이게 더 위로 올라가고 이게 더 아래로 갔으면 좋았겠다. 이 얘기 해줬죠. 네. 잘하셨어요. 훌륭하시죠? 네. 저희 선배들 중에 과제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50분 끝내. 두두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삶에 있어서 가벼운 주제 가지고 논문 쓰신 분, 그 과제 제출하신 분. 이분이 이제 어디 근무하시냐면 한전, 한국전력에 일하시고 한국전력 어떤 회사일까요? 좀 조직 문화 강하고 으쌰으쌰 분위기고 약간 그렇잖아, 그죠? 굉장히 좀 부장님이신가? 뭐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학원에 부회장이시고요. 이게 이분은 그래서 거기에서도 뭔가 할 때 되게 많이 하세요. 맨날 결혼식 가시고 너무 바빠. 근데 동호회 산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AHP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돌리셨어요, 이분도. 저 뭐 좋죠. 네. 사실 저희 총장님이 산행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총장님 마음대로 우리는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산행 비용, 시간, 체력, 만족도 이렇게 해가지고 AHP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하셨어요. 실제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과제를 할 수 있다. 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여러 선배들이 과제도 하고 정말 저는 이 수업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재밌어요. 과제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아마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이 동영상 보시면서 그 또 쉬운 버전 한번 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학기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제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잘하는 제출, 잘한 과제 제출. 더 중요한 건 제출.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과목 말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과제도 거의 끝내셨고 추석도 거의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까지 수업 문제 없는지 출석 혹시 잘 반영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